자, 이제 뒤에 이어서 실전학습 5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 세트에 이제 참고로 지금 지문 자체는 가에 또 우리 항상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그 표현 거대한 보기, 그치? 거대한 보기 지문이 하나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비유가 뭔지 모르고 비유가 뭔지 흔들리고 있으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비유라고 하는 건 빗대는 방식, 원관념, 보조관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안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그냥 시를 분석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두 편의 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편의 시의 특징들은 공통적으로 뭐랄까, 이거 어떤 느낌으로 표현해야 될까? 시와 인생? 시와 개성적 발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이거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박목월의 시라고 하는 작품은 굉장히 짧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내용은 짧은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새기려면 생각을 되게 잘해봐야 될 겁니다. 자, 계속 이 작품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 작품의 어떤 그 가의 거대 보기가 이 비유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잘 연결짓는 것을 말한다면, 이 작품에서도 나는 흔들리는 저울 때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이 비유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자고. 자, 나예요. 그죠? 저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근데 이 저울 때는 뭐예요? 흔들리는 것이죠. 저울을 흔들리는 이유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맞아? 오케이. 계속. 그럼 왜 그럴까? 시는 그것을 고누려는 추라고 돼 있어. 이때 내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딱 잡아주는 녀석이 뭐냐면 시인 거야. 즉, 시라고 하는 건 내가 삶에서 균형 감각을 잃고 있을 때 나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맞어? 오케이. 그러면 시는 그는 추라고 했었죠. 추. 자, 원관념은 나와 시의 관계야. 그지? 그리고 보조관념은 저울 때와 추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확인됐어? 연결관계 잘 잡아주세요. 나는 흔들리는 저울이고 시는 그것을 고누는 추야. 즉, 나는 시로 인해 균형감을 얻고 있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네? 그럼 이때 균형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판단해보자.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한 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이 있어. 시 덕분에 미소, 위안, 운율을 얻었어.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이잖아. 즉, 우리가 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감정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미소라고 하는 건 시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감정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표현이겠지. 맞아? 두 번째, 위안이라고 하는 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교훈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받아들이는 감정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느껴지는 시만의 독특한 특징이 뭔데? 그 리듬감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뭐랄까 시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놨어요, 그쵸? 그런데 이내 무너진다라는 말을 썼네? 갑자기 이게 뭐였는데? 무너진대요. 그럼 무너지는 건 뭐가 무너지는 거야? 얘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죠.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시에 심취하는 순간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됐어? 이내 무너진다.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그래요. 이게 핵심어는 균형이라고 하는 주어가 가진 건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표현이랄까? 얘들아, 세계 신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기록이라고 하는 건 그 기록을 영원불멸하게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잖아. 더 도전을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균형이라는 것도 균형에 흔들림이 있고 그 흔들림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이 진폭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시의 역할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좀 어려운 개념이지, 그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득한 진폭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진폭은 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균형을 찾았다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지 말자. 균형을 찾았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균형을 찾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뭐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시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네. 그치? 그래서 진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 생활이라는 그것. 그래, 그럼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녀석의 정체는 뭐였냐면 생활 때문이야. 그 얘기구나. 자, 나는 시인이야. 시인이면 시의 세계 속에 살고 아름다운 시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깨우침이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를 써서 멋지게 이 세상에 말해주고 싶고, 그치?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걸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런 존재가 시인이야. 근데 그 시인은 시만 쓰면 살 수 있어?
안 돼. 내가 만약에 남자 시인, 남성 시인이면 아내가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거고 애완견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생활이로서 난 뭘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돈을 버는 생활이라는 것은 시적 생활이 아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 균형의 추는 생활 쪽으로 기울어서 돈을 벌다가 다시 그 균형이 깨지면서 다시 나의 시세계로 돌아왔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움직이는 그 진폭을 뭐다? 나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의 내용인 거야. 생각할 게 많죠? 결국 이 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메타시라고 하는 단어도 쓰는데 잠깐만 얘들아 21페이지 잠깐만 넘어볼까요? 21페이지 밑에 보면 메타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지금 이 시는 뭐냐면 메타시, 즉 시작법에 대한 시인 거야. 과연 이 시인은 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박목월 시인은 자신의 시 쓰는 행동 자체를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봐봐. 시인들은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시의 소재로 삼는데 때로는 자신이 시를 쓰는 행위 자체를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고 그 상황을 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향들의 작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메타시라고 부른다는 거야. 시 자체에 대한 시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자, 이해를 했으면 조금 할만해질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서 말했던 이 진폭이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미소는 뭘 말하는 건가? 시를 쓸 때 자신이 느끼는 어떤 긍정적 감정들. 하지만 나는 시를 쓸 때뿐만이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생활인으로서의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지만 다시 난 또 시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시의 세계에 빠져들 것이고 그럼 생활이 무너질 것이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이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의 독특한 점 하나 더. 지금 자 1연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 저울대. 2연의 마지막은 추. 그리고 3년 4연의 이 부분에 미소, 우위안, 운율.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도 진폭. 그것 이렇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명사형을 체언으로 혹은 명사형으로 체언이라고 하자. 명상이라고 하는 건 용언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아니다. 체언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명사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체언 종결은 무슨 의미를 어떤 특징을 지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여운을 형성한다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뭔가 문장을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질 말들을 생각하고 체크하게 만드는 게 이 작품의 특징.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뭐 하나만 체언 종결이 아니었어. 그치? 여기만 서술어였지? 이건 분명히 의도한 시어일 거야. 무너짐이 아니잖아 지금. 무너진다라고 말했고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뭐랄까 간신히 균형의 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느 쪽으로 팡 하고 기울어지는 그 순간 충격 이런 것들을 무너진다라고 하는 현재형 종결함이 그지? 현재의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의도된 종결 효과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작품 또 마무리 됐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작품 넘어가 보는데 이번에는 이병렬의 살림이라는 작품이네요. 첫 번째 작품은 메타시로서 즉 시를 쓰는 것에 대한 시라는 게 특징이었다면 살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개성적 인식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살림이라고 하는 걸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별을 보는 것을 살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비유지. 별을 보는 행위를 살림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살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살림을 한다는 건 뭔데요? 생활을 유지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살림일 것이고 그 살림을 별 보는 것은 어떻게 빗대는지 한번 관계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내용 가볼게요.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뒤에 도라는 말을 썼어. 오늘도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복이라는 뜻이죠? 참고로 살림의 특징이 뭐예요? 집에서 살림 좀 해봤으면 알 거 아니야. 물론 지금은 살림에 적극적이진 않겠지만 티가 안 나. 선생님 와이프가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청소했고 그제도 청소했고 오늘 아침에도 청소를 했거든? 하지만 바닥에는 먼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게 특징. 계속 반복되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라는 말을 썼고요. 새벽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왜 이 작품을 화자는 새벽에 들어왔을까? 바로 뭐 때문일 거야? 별을 보러였던 건데 그건 뒤에 나올 거야. 일일이 많은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새벽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별들을 둘러보는 것.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그냥 별을 좋아하는 화자인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자, 그런데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볼 때면 이라고 말했어. 자, 이거는 별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다는 그런 느낌이겠지? 그러면 앞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별을 단순히 화자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예뻐라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보살핌이 대상이 된다는 이거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얘를 보살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얘를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잘했는데 하면서 냅둘까? 아니죠. 먼지 쌓이면 닦을 거고요. 안에 뭐 때가 껴 있으면 닦을 거고요. 물로 한번 씻어 말리기도 할 거고요. 그쵸? 건조도 한번 할 거고 이런 식이겠지. 구석구석 둘러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때 별을 어떻게 하고 있어? 앞정에 비유했단 말이지. 앞정이 어떤데?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침에 박혀 있잖아. 앞정을 여러분들 여기 거대한 보드판이 있어. 보드판에 앞정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멀리서 볼 때는 그 하나하나의 그 동그란 모습들이 별의 모습일 텐데, 그치? 이거를 어디서 바라보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뒷판에서 바라본 앞정들의 모습은 어떨 거야? 뾰족한 침만 통통통통 튀어나와 있겠지. 굉장히 개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별의 모습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저 뒤에 가서 저런 부분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작품의 화자는 별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중인 거야. 보살피는 중이죠. 그래서 살림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치? 이 별들의 뒷모습을 말하는 거죠. 앞정의 앞에는 어떤 거는 핑크색으로 돼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고, 어떤 색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을 거고, 어떤 색은 세모 모양으로 돼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앞정들이 있어. 하지만 앞정의 꼭지는 항상 어떤 모양일 거야? 침의 끝일 거 아니야. 다 똑같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침들도 그런 내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이거를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라는 방식으로 청자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이 강조되는 것이죠. 나 지난번에 한 번 말한 적 있는데 하면서 말한 거는 두 번째 말하는 거야 라는 뜻이잖아. 강조하고 싶은 거지. 여러 번 말할 때 왜 하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게 나를 업어달라고 해서 표현 기가 막히죠, 그죠? 새벽한테 나를 업어달라고 했대요. 나 좀 업어줘 한 다음에 새벽을 부른 다음에 첫 별의 불꽃에서 끝 별의 생끝까지 그어놓은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놓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부 다 뭐야? 별들이죠, 별. 그 앞정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실들을 이으면 예쁜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지?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별들을 서로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보살핌인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대꾸, 대조, 열거라는 말이 보일 거야. 이해 안 되는 말 있어? 대꾸는 A에서 B까지 C에 놓은, C에서 D까지 E에 놓은, 이런 식의 구조의 반복이죠. 오케이? 또 왜 대조가 됐어? 첫 별과 끝 별까지 이었고 큰 별부터 작은 별까지 이었으니까요. 됐죠? 세 번째.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이어가지고 마지막에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맺은 거야. 별들 간의 관계를 실을 맺음으로써 서로 잘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헐렁한 거는 땡장하게 잘 꾸며놓고 잘 여기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빛날 수 있게. 그게 바로 뭐야? 내가 별을 보살피는 것이었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별을 보살피는 자로서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의 독특한 인식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매주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별을 2개 캐냈다고 적어두려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오늘 오늘 은이라는 말을 썼어. 선생님은 이런 걸 여러분들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차이가 나타나는 구절이잖아. 오늘도라는 건 아까 뭐라고 썼지? 반복되는 거, 그치? 계속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근데 오늘은 뭐예요? 특별한 거, 그치? 야, 난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하냐고 대조시키면서 강조하는 거잖아, 그쵸? 오늘은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평소랑 다른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살림생활도 마찬가지잖아. 평소에 오늘도 빨래를 했고요, 오늘도 세탁기를 돌렸고요, 오늘도 청소기를 돌렸죠. 하지만 오늘은 창틀을 닦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도 계속 발생해. 매번 하는 일은 아니고. 뭐 에어컨 청소를 했어요. 이건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이어지는 것도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바로 살림의 이어짐이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에 참 돌아오던 길에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줬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전부 다 뭐랬어? 별이었잖아. 플러스 달까지. 저 달도 관리해요 참. 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달의 손톱을 깎아준다는 얘기는 달의 그 초승달의 모양을 말하는 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보살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별, 그리고 달, 그리고 새벽 이런 이미지들을 표현한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작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화시키기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 작품은 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만났을 때는 이상향, 희망 혹은요 한밤중에 빛나는 어떤 약하디 약한 절망적 상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소재인데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혀서 별을 관리의 대상,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잖아. 그 장면이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인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 인식으로서의 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품과 그치? 이 작품을 나란히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비교하는 문제 낼 수 있겠지. A에서의 별은 이러한데 B에서의 별은 이러한 것이다. 이런 식의 문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시죠? 적어도 이 작품의 별의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뒤에 이제 소대성전부터 뒷작품들이 좀 이어지는데 선생님은 오늘 좀 일찍 마무리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었죠. 추가 수업이니까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 그대로 들고 오시면서 다음 주에는 요거 뒤에 남아있는 운문부터 먼저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운문 먼저 끝내고 독서 몇 지문 볼 테니까 보조자료만 잘 챙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 1시간 놀라고 일찍 보내드리는 거 아닌 건 알지? 좀 여유 좀 가지신 다음에 평소에 어떤 시간이니까 충전 좀 잘하시고 다시 다음 주 준비하세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